안녕하세요, 동동영합니다. 보통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정고점을 이제 올려낸다, 혹은 이전에 많이 두드렸던 그 역사적인 신고가를 올려낸다. 자, 이거는 때로는 그 고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허나 그 종목 안에 특정한 호재나 혹은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 테마나 업종에 만약에 그게 그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그 종목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더 강하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종목 몇 가지만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 생각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웹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웹젠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시총이 이제 1조 3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U자를 이렇게 쭉 돌려내서 이렇게 올려내는, 그리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 보이고, 추세를 보니까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확장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리고 역사적인 이 전 고점들을 계속 두드리는 이런 자리에 지금 도착해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지금 터치를 했는데 여기서 곧바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눌렀다가 다시 또 치고 막 이런 모양들이 간혹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자리를 주면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게, 이 중장기의 이평선들이 이격도가 멀어질수록 고점에 대한 부담이 횡보하면서 이제 모아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모아지면 오히려 매수할 때는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렇게 두드리는 자리. 근데 결국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한 척 하다가 이렇게 밑으로 미끄러지면, 그때는 또다시 우리가 뭔가를 좀 매매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웹젠이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일단 이 단기적인 그 수급들을 봤을 때는, 네, 수급을 봤을 때는 기관이, 외국인이 같이 동반해서 계속해서 지금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거고요.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1조 3천억, 그러니까 1조가 넘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대형주에 속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다만 얘가 첫 번째 상승 천장, 두 번째 천장, 다시 눌러서 세 번째 정도 두드릴 때, 그때에도 꾸준히 옆으로 행보할 때도 불구하고 그 메이저 수급은 계속 더 이렇게 많이 사고 개인이 더 많이 팔아낸다면은 그것만큼 더 좋은 수급의 선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제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각 이슈가 있는데, 이전 고점 물론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쭉 올라가다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하며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어, 자, 두산 인프라 코어는 계속 두드리는데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매각 이슈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많이 달라들었다고 저는 현재 보여져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매각 이슈에는 개인이 많이 어, 좀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르게 또 배려를 해야 돼요. 자, 어찌됐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 웹젠입니다. 그 웹젠이 왜 올라가고 있을까? 그러면 제가 웹젠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웹젠 신작 흥행 연타로 허리 역할 톡톡히, 뭐 이런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이 있네요. 네. 뮤 아큰, 제가 게임을 안 하거든요.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네, 이렇게 말해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이래 봐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뭘 모르겠는데, 어쨌든 뮤 아크 엔젤이 그 새 콘텐츠를 추가해서 매출이 탑 10 안에 재진출 재진입 시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 출시 이후 인기 안정 궤도 올라.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익숙하시거나 게임주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오히려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아시는 분들 밑에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웹젠 그 최신작 R2M이라는 그 구글 매출 4위의 흥행을 가운데 뮤아크 엔젤이 매출 다시 톱 10을 기록할지 지금 주목이 된다.
3일 전에 나온 뉴스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전투력, 예, 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제 이런 모양들이 느껴지죠. 게다가 이제 집콕이니까 아무래도 게임주들이 좀 동반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그 기업 분석을 한번 볼까요? 이 친구의 실적은 어떻게 좋아질지, 네, 확실히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해요. 영업이익이 400, 600, 500, 그 다음에 700, 1000, 1100 뭐 이런 식으로 어, 단기 순이익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뭐 올릴 가능성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웹젠 양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전고점을 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고요. 자, 후성을 봅니다. 자, 후성은 보니까 딱 보이는 게 있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두드리고 있구나. 네. 여기도 급등하고 난 뒤에 아래에서 이렇게 이런 매물벽을, 박스를 돌파하는데, 자, 이 밑에서 안 만들고 여기서 만들었냐? 밑에서 이게 박스를 만들든 위에서 박스를 만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장기 이평선을 수렴시키고 난 뒤에 거기를 돌파해 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바닥의 박스를 탈피하는 어떤 그 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이제 4, 5일 만에 그냥 날라 올라 버렸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동반됐는데, 이때가 5,300억. 야, 돌파할 때 5,300억이 들어왔습니다. 시총이 1조 1천억이긴 하지만 이 5천억이라는 그 거래가 하루 만에 터졌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그리고 또 계속 4,300억, 그 다음에 또 다시 5천억이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몰렸다는 거죠, 이 종목에. 그러면 이 종목은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여기서 맞았다가 다시 누른다면 오히려 고마운 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지금 현재 후성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후성의 이제 앞으로의 그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자, 후성의 실적은 역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네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꾸준히 좋아질 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019년, 2020년이 바닥,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좋아질 거, 확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수급은 당연히 밑에서부터 횡보하다가 탁 들어칠 때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그 다음에 개인은 엄청 털렸습니다. 자, 그럼 후성은 과연 어떤 이하에 있길래 이렇게 올랐을까? 자, 후성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 여기 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후성은 중국 전기차 성장 수혜주로 목표가가 상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중국의 내용은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 후성의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 기능은 몇 톤, 연말 중국에서 500톤 공장이 추가 완공되는데, 중국에 주로 공급하기로 계약 맺은 상태에서 증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도체 특수가스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별 매출과 이익 비중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 특수가스 이익률이 높을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 영업이익의 60% 이상이 반도체에서 발생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후성은 지난 2년간 최대 시장이 중국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아직은 비용만 부담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설 효과가 2023년까지는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 가시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좀 찾아보시고 매매 좀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뻥 뚫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는 사실 이
보시면은 이 전 고점이 이제 이런 자리거든요. 살짝 삐져나온 자리도 있는데 이 삐져나온 자리마저도 지금 올려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5만 원, 5만 1,000원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형주 시가총액 1,100억 정도 되는 이런 종목은 결국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에서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자리에서 극명하게 이제 개인의 수급과 이제 극명하게 갈라졌는데, 그게 이제 5월 말 6월 초거든요. 그럼 5월 말이 어디냐? 6월 초 여기거든요. 자, 이 바닥에 박스를 중장기 이평선 아래를 깔고 돌파한 자리, 이 자리부터 개인은 주구장창 팔고 외국인 기관은 주구장창 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돌파하는 시점이 이때가 매수하는 중요한 자리구나. 혹은 돌파하고 난 뒤에 두 달 동안 횡보하는 동안 언제죠?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거의 두 달 가까이죠.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7월 말까지면 여기 이 기간 동안 두 달 동안 횡보하는데 개인은 팔고 있고, 주가는 횡보하는데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이 같이 동반해서 사고 있다. 횡보하는 동안 누군가가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다. 이렇다면 매집의 형태로 봐야 되겠죠. 혹은 더 올리려는 의지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 이제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에코프로 실적 뭐 끊임없이 좋아져요. 에코프로 BM도 물론 있지만 에코프로가 수급 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자, 흑자 전환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뭐 따블로 막 좋아지죠. 따블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 역시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이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올라가려는 강한 힘이 있고 의지가 있고 충분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느껴지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보니까요, 친환경 사업주로 주가 재평가 필요하다, 자회사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주목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번 읽어보긴 할게요. 자, 보통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 이러면은 에코프로 BM을 많이 보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차트의 모양이나 이런 매매하기가 편한 건 오히려 에코프로로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그 어쩌고 저쩌고 네, 자회사면 에코프로 BM이 지닌 잠재력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지만 향후에는 에코프로 CNG의 잠재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에코프로는 지나치게 잘 나가는 회사 덕분에 지주회사 역할만 평가받았으나 향후 배터리 리사이클을 포함한 친환경 사업 평가에 이루어질 걸 기대한다. 결국 이제 이런 그 친환경 리사이클 그리고 뭐 뉴딜 이런 쪽이 이제 곽강을 받고, 이제 내연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좀 화학 이런 쪽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요즘 많이 받죠. 풍력, 태양광 요즘 막 난리가 나서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들이 보입니다. 자,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시장에 주식의 어떤 그 기업들, 것들이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 그 중에서 이제 다 나쁜 기업은 아닌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고 그 옥석 중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딱 잘 잡으면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내동매매만 조금만 우리가 좀 조절해서 매매한다면 또 수익이 또 많이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